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다들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저희가 그 지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제너러티브 모델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뭐 이제 두 개는 뭐 일단은 다 이제 설명이 완료가 됐고 뭐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은 일단 이제 우리가 두 가지는 배웠다고 치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때까지 배운 제너러티브 모델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러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배운 제너러티브 모델은 잠시 다 잊고 오늘 배우는 이것만 잘 이해가 된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 모델이 현재 거의 대부분의 AI 그 모델에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뭐 과거의 거는 다 있고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오늘 배우는 게 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상당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원래는 많은데 수식도 많고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그런 수식들을 본인이 하나하나 막 다 계산해보고 유도해보기 전에는 뭐 금방금방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레벨에서는 뭐 수많은 수식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뭐 이런 거 위주로만 먼저 조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더 집중적으로 뭐 살펴봐야 되는 경우에 이제 혼자서라도 조금은 더 수식적인 것들을 갖다가 뭐 따라가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거의 그냥 오픈 소스들을 사용만 하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 개발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디퓨전 모델을 쓰지만 그중에 몇 퍼센트나 디퓨전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지는 뭐 저는 10%도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많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어렵더라도 뭐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디퓨전 모델을 배우면은 그냥 그 디퓨전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그뭐 denoising probabilistic diffusion 모델 같은 거 하나 정도 배우는데 사실은 현재 디퓨전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 사실은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에요. 여기 이제 뭐 스코어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오늘 설명하는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은 뭐 거의 형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같은 계열인데, 이제 조금 처음 출발점이 조금 달랐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은 재작년 정도에 여러 군데서 여러 번의 그 튜토리얼들을 어, 해준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끝부분에 끝날 때 이제 한 분이 그 걔네 이제 어떻게 하나는 맥스마이즈하고 하나는 미니마이즈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컨버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사실 그렇죠. 교재가 아직 안 올라온.
아마 제가 오늘 그 담당자한테 교재를 보내서 그래서 아직 공유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자, 한번 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더 찾아보고 했는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 두 개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 업데이트하고 하나 고정하고 또 다른 하나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제너레이터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기가 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돼갖고 조금 이제 구별하는 스킬이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조금 좋아진 스킬인 상태에서 그거를 고정하고 제너레이터는 제가 조금 더 좋아졌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또 그러면 다시 어떻게 쟤를 속일까? 속이는 방향으로 또 조금 이제 이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또 만드는 그 페이크를 만드는 애 기술이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디스크리미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더 잘 안 속으려고 또 조금 걔도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걔가 정말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정도가 그냥 랜덤 게스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랜덤 게스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와 가짜가 거의 이제 구별이 이제 안 간다는 뜻이죠. 뭐 고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디퓨전 모델 이제 뭐 여기 그 핸드아웃 21점.pdf 올라와 있네요. 네. 자,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뭔지를 떠나서 디퓨전 모델이라는 그 용어는 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지금 널리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챗GPT한테 나 뭐 무슨 그림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사실 그림 만들어주는 그 대표적인 그 모델이 이제 뭐죠? 달리가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달리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달리가 달리 달리라는 거나 뭐 midjourney나 달리가 이제 다 사실은 이제 디퓨전 모델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죠? 그 올해 노벨 화학상도 그 이제 그 딥마인드의 하사비스도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이제 알파 폴드가 1, 2, 3에서 이제 뭐 반도체래요. 단백질 구조를 갖다가 예측하는 건가요? 뭐 그거 이제 알파 폴드 3, 알파 폴드 2부터는 디퓨전 모델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보기 전에 도대체 스코어 매칭이라는 테크닉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왔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스코어 매칭이라는 테크닉을 이제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이게 스코어 매칭이라는 테크닉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까지 이제 적용이 된 것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생성형 AI 기법이다.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 그리고 그거와 형제인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 음,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요새는 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면은 이제 뭐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텍스트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앞에서 배운 컨디셔널 제너러티브 모델이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는 뭐 그런 그림을 갖다가 그려줘.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인코더가 그거를 갖다가 벡터로 바꾸고 다시 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적절한 그림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테크닉은 어 이제 아퍼 히버니넨이라는 친구가 이제 2005년도에 아주 좋은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non-normalized statistical 모델을 를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스코어 매칭이라는 이제 기법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빈센트에 의해서 이제 더 발전을 하고 그런 기법들과 이제 점점점 머신러닝 쪽에 이제 상당히 먼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이 스코어 매칭이라는 기법 논문을 쓴 이제 아포 히바리엔 이 친구는 이제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토픽을 가지고 PhD를 했던 친구입니다. 뭐 저보다 당연히 훨씬 어리긴 하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유학 가려면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가니까 대부분 나이가 이제 있어서 가는 거고요. 유럽 애들은 그냥 막 어린 나이에 막 학교도 월반도 하고 뭐 그냥 몇 번 막 점프도 하고 대학도 막 일찍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하죠.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PhD 과정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막 새로 온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저는 고등학생처럼 보이고 그 친구는 아저씨인데 나중에 나이를 알고 봤더니 뭐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근데 한 살 많은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 교수로 왔고 저는 박사 과정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갔죠. 예.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이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아 옛날에는 굉장히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 뭐 미국에 처음 간 게 거의 한 20대 후반이었었는데 근데 동양 사람들이 워낙 어려 보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거의 10대들도 많은데 걔네들이 저도 10대라고 생각을 해요. 한 17살 정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너무 어려 보이는 게 좋지는 않죠. 지금 제가 지금 거의 서른의 나이가 가까운데 뭐 17살 정도를 보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어려 보인다 그러면은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 친구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핀란드를 대표하는 학자고요. 그 핀란드도 이렇게 가끔씩 뛰어난 그 학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시대에 이제 그 이 히바리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에릭기 오야라는 저보다는 한 10살, 15살, 10살 정도 위에 이제 뛰어난 학자가 있고 뭐 여전히 하여튼 거기는 뭐 인구가 굉장히 적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원 제너레이션에 한 명씩은 뛰어난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랑 동시대 때는 이제 히바리넨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요. 근데 지금도 종종 좋은 논문들을 씁니다. 자, non-normalized statistical model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보통 그 likelihood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arameterized distribution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normalized에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모든 그 가능한 거에 대해서 다 썸을 하면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probability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2의 마이너스 에너지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즈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려 그러면은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 X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한 거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갖다가 다 계산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오버헤드입니다. 이 인티그레이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non normalized statistical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에너지 모델을 종종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제 normalizing constant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많은 경우는 인터랙티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non normalized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뭐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꼭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pseudo likelihood라든지 contrastive divergence 같은 거를 갖다가 썼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좋은 이제 방법이 이제 스코어 매칭이고요. 이제 그 방법이 뭔지를 갖다가 이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제너러티브 모델을 보면은 그러니까 딥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 X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에 사실은 probability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너러티브 모델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은 이제 러짓이 나오죠. 이렇게 F of X theta라는 이제 러짓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러짓은 뭐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냥 리얼 넘버니까 일단은 exponentiate 하고 그 다음에 normalize를 해야 probability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이 어려운 거는 이 logit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exponentiate 한 다음에 normalize를 하기 위해서 이 normalizing constant를 갖다가 구하는 거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integration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뭐 거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왜 그럼 굳이 꼭 non-normalized statistical 모델 안 쓰면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유용한 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같은 거를 쓰게 될 때에는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테크닉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뭐냐? 스코어 펑션도 사실은 조금 뭐 혹시 뭐 통계학과를 졸업했더라도 거의 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통계학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통계학과를 졸업해도. 예. 이 학교에서 통계학과에서 도대체 뭐를 배우는지 아니면은 제가 가르쳤던 케이스들이 다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거의 학교에서도 잘 안 배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이 통계학을 전공했던 안 했던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이제 density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likelihood죠. 그러면 score function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그 log densit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그 덴시티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인풋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사실 두 개 다 스코어 펑션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태티스틱스를 좀 기본적인 거를 배운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피셔 스코어 펑션에 익숙합니다. 이제 피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스타인 스코어 펑션을 갖다가 볼 거고요. 어, 이 인풋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제 뭐 우리한테 무슨 이제 베너핏이 있는지 네, 이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스코어 펑션은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자, input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고 normalizing constant라는 거는 이제 x랑 상관이 없죠. 뭐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normalizing constant라는 거는 이미 x에 대해서 그 다 적분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x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θ랑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하여튼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뭐 일단 아직까지는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모델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density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normalizing constant로 나눠주고 2의 에너지로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probabilistic 모델들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자, 우리의 density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스코어 펑션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로그 덴서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 1 over 로그를 취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로그 normalizing constant 이렇게 되죠? 로그를 취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로그 z를 x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이 텀은 0이다. 이게 굉장히 굿뉴스예요. 왜? 바로 이 우리가 보통 normalizing constant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것이 엄청난 오버헤드에서 힘든데 이제 더 이상 스코어 펑션을 쓰면은 normalizing constant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이제 에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unnormalized, 그러니까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제일 어려운 점이 학습을 할 때 normalized constant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좋은 포인트죠. 어마어마한 그 베네핏입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 펑션은 우리한테 뭐를 얘기해 주느냐? 스코어 펑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x의 behavior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냥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덴서티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의 미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x의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왼쪽과 같다. 그러면 P of X라는 것이 그냥 X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X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뭐 어떤 데이터 X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그냥 그거의 디스트리뷰션 또는 덴서티를 왼쪽과 같은 거. 얼터너티브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편이 바로 스코어 펑션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x를 표현한 겁니다. 스코어 펑션은 벡터 필드죠.
왜냐하면은 로그 덴서티를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는 기본적으로 벡터 아니에요. 그래서 스코어 펑션은 벡터 필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그마한 그 이 화살표들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이 덴서티 리전이 이제 여기가 하이 덴서티 리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렇죠? 하이 덴서티 리전이 또 그 다음이 이제 점점점 그 주변으로 그래서 이 화살표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이 덴시티 리전 쪽으로 지금 화살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 필드는 하이 덴시티 리전 쪽으로 이 벡터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펑션이라는 거는 그 x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러그 덴시티, 그러니까 뭐 덴시티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근데 덴시티는 이제 어떤 스케일러 값이죠, 사실은. 그렇죠? 덴시티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이 스코어 펑션은 벡터 필드다. 그리고 이 스코어 펑션의 장점이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로그 덴시티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머신러닝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럼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잘 매치가 되게끔 모델링을 하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게 머신러닝의 그냥 가장 원어원 아이디어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덴시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코어 펑션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모델의 스코어가 데이터 스코어에 잘 매치가 되게끔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쩌면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아직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그 의미를 막 가슴으로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야지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막 가슴을 후려 파나요? 아니면은 그 정도가 돼야 이해하는 거거든요. 막 가슴이 찡 하거나 머리가 띵 하거나 예. 근데 그냥 여기 근처에 그냥 오는 듯 마는 듯 정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엄청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실은 뭐예요? 이 로그 덴서티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로그 라이클리후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모델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그러면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자, 우리가 자, 모델은 이제 어떤 parameterized density를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는 예를 들어, 뭐, PDX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예요, 모델링? 얘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정확하게 쓸까요? 데이터. 이거 아니에요. 모델링은 이렇게 하는 게 주 타겟이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지 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일 다이버전스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그 이 시타를 갖다가 찾아서 그 옵티멀한 시타를 찾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은 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 풉니다. 네. 이게 뭐냐? 바로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알려진 겁니다. likelihood. 이게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normalized 모델을 쓰는 경우는 뭐 이렇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aximum likelihood로 뭐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unnormalized 모델 같으면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모델의 스코어 이런 거 이제 X 시타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스코어. 그래서 데이터 스코어는 뭐 예를 들어 S 데이터 X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코어 펑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의 스코어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로그 덴시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모델 스코어가 데이터 스코어에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모델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제 찾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딱 보기에 그냥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어떻게 푸나 이거지. 아니 우리는 지금 음,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은 사실은 아, 하여튼 네,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거를 푸는 게 그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아직 요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모델링을 하는 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여기도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오늘 뒤에 있는 내용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막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딱 이제 좀 제대로 된 동작으로 이제 출발 자세를 이제 잡느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부터 안 되면은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지금 뒤에 아무리 뭐 설명 들어도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게 조금 제일 어려운지 여러분들한테. 아니면은 뭐 아직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오늘은 아무도 응답이 없으세요. 이게 이해가 가지요에서 이게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코어 매칭을 한다. 이게가 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이게입니다. 이게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모델링의 어떤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요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듯 하지만 막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머신러닝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됐건 아마 이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델들은 다 저는 이걸로 설명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당연히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그러나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거는 파라메트릭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이거는 오로지 파라메트릭 모델인 경우.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스퀘어 러스를 쓰거나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쓰는 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처음 제가 설명하면서 딥 제너러티브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링은 다 또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이 기법으로 사실은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제 얘의 장점은 라이클리후드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non-normalized 모델을 쓰거나 특히 이제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로 가는 경우에 라이클리후드를 안 쓰고 어, 아니면은 이제 뭔가 뭐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상당히 거의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로그 덴서티를 미분한 스코어 펑션끼리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델하고 데이터를 매치를 시키는데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을 시키느냐 아니면 스코어를 매칭을 시키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근데 그러니까 스코어를 알면은 사실은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는 있죠. 뭐 적분을 하면 되니까요. 디스트리뷰션을 알면은 스코어를 또 계산할 수도 있죠. 미분을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일단 조금 더 보시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그림이 그러니까 density로 표현해 쓴 것이 왼쪽. 요것이 이제 density로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스코어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 of X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수 값이에요, 그냥. 근데 스코어는 스코어는 D디멘sional 벡터가 됩니다. X가 만약에 D디멘sional 벡터면 스코어도 똑같이 D디멘sional 벡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이 벡터 필드가 하이 덴시티 리전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벡터가 이 하얀 쪽, 그러니까 원래 덴서티가 높은 쪽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덴서티가 높은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덴서티가 높은 방향으로 지금 이 벡터들이 방향이 움직이는 거야, 벡터 필드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의 차이입니다. 덴서티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스코어로 표현하느냐, 스코어 펑션이나. 음. 이게 이제 수학이라는 건 보면은 딱 표현 방법이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거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뭐 A라는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B라는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게 그림인데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아니면 혹시 어떤 그림을 지금 뭐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상은. 네. 음. 뭐 하여튼 조금 더 그럼 살펴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의 스코어 펑션을 이제 우리가 S of X θ라고 하고요. 얘는 D디멘저널 벡터에서 D디멘저널 벡터로 가는 거고요. 데이터 스코어 펑션은 그래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Q라고 일단 뭐 구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코어 펑션은 로그 Q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가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느냐. 그럼 이제 얘도 D디멘sional 벡터죠. 그러면 얘도 D디멘sional 벡터, 얘도 D디멘sional 벡터. 그럼 이제 벡터끼리의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보는 건데, 이게 뭐 벡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벡터 필드잖아요. 그렇죠? 뭐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벡터가. 지금 보시면은 벡터 필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벡터 필드끼리의 매칭을 갖다가 봐야 되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 이거 뭐 X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그 벡터 필드들은 이제 우리한테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거니까 Q of X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갖다가 취한 게 바로 이제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느냐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θ에 대해서 이제 최소 이걸 잘 매치가 되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 디스턴스가 이제 가장 최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인풋 3디멘저널 인풋 x1, x2, x3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만약에 스코어 네트워크가 되면은 스코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S 스코어도 이제 3디멘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거의 장점. 자, 우리는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뭐 아까 이제 제가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게 데이터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 스코어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거기에 매칭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데이터 샘플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근사적으로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야 되죠.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density estimation 테크닉들이야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 이제 KDE라는 테크닉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 샘플로부터 density를 추정을 하고 추정된 densit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래야 데이터 스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델 스코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inefficient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충분히 이거는 뭐 그럴싸한데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제가 explicit score matching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density를 추정하고 추정된 densit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갖고 데이터 스코어를 구하고 그 데이터 스코어에 이제 우리의 모델 스코어들이 잘 매치가 되게끔 학습을 진행한다. 그렇게 해갖고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히바리넨의 기발한 이제 이 컨트리뷰션이 나오는
히바리넨이 여기서 이제 뭐를 증명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스코어 매칭은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데이터 스코어를 액세스 우리가 이제 액세스가 없죠. 이거는 데이터 스코어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냥 어떤 스코어의 투놈 플러스 그다음에 다시 스코어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한 자코비안의 트레이스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와 이퀴벌런트하다. 이게 이제 음, 왜 이런 게 나왔냐? 뭐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발짝을 나가게 된 거는 데이터 스코어 없이도 우리가 스코어 매칭을 풀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 스코어를 액세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코어 매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왼쪽 빨간색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어서 그래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갖다가 학습을 합니다. 문제는 얘가 일단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플랫 모델들은 뭐 이 정도 스코어 매칭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딥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그 이 자코비안의 트레이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이어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 이 계산도 많지만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상당히 그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는 스케일러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directly 쓸 수는 없고 얘는 그냥 플랫 모델에만 많이 쓴다. 음. 그럼 이제 이게 왜 그 스케일러블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비로소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이게 이제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들 연이어서 설명할 건데 이제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거 조금 일단 아직 수식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뭐 많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한 번은 들으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개발자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죠. 자, 이제 또 다시 준비되셨나요? 밖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네요.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내일 아침에 수원 갈 때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밤에만 많이 오고 아침에는 개겠죠. 어, 일단 조금씩 더 보면서 그래도 이제 진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조금은 다시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까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는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로그 덴서티를 매칭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의 로그 덴서티, 데이터의 로그 덴서티를 매칭을 시키는데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모델의 로그 덴서티와 데이터의 로그 덴서티를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칭을 시키면 궁극적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써서 매칭시키는 거는 곧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사실은 이제 그냥 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쓰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스코어를 쓸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데이터의 로그 덴시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계산하는 게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그 상당히 좀 부정확하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오른쪽 편처럼 우리가 스코어를 매칭을 시켜고 싶은데 그렇게 풀기에는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히바리넨이라는 친구가 2005년도에 센세이셔널하게 오른쪽의 미니마이제이션은 왼쪽의 빨간색 미니마이제이션과 이퀴벌런트하다. 뭐 충분히 some regularity 컨디션 하에서는 뭐 그거는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뭐 컨디션은 아니고요. 뭐 충분히 다 만족스러운 그냥 만족할 만한 그런 컨디션 하에서 그럼 이제 왼쪽에 미니마이제이션을 보면은 더 이상 데이터의 스코어는 우리가 굳이 액세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델 스코어만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 그러나 이 방법은 스케일러블하지는 않다. 그래서 보통 그냥 플랫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그냥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그런 모델들이 다 플랫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레이어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풋 그 바로 계산해서 아웃풋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치면은 1층 집, 단층 집을 플랫 모델. 뉴럴 네트워크이면 뭐 한 10층, 딥뉴럴 네트워크이면 한 30층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한 10, 뭐 5층 뭐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딥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원래 그 단층 집을 미국에서도 다 플래시라고 불러요. 음, 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딥한 모델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플랫에서 살고 계세요? 네. 음. 근데 이게 신문 같은 데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한 30층이 넘어가면은 이게 흔들리는 게 조금 더 많아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30층 이상에서 오래 살면은 좀 건강에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음. 저도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음. 그 저기 그 일산이나 저쪽 파주 그쪽은 이렇게 막 좀 이런 단독주택들 전원주택 뭐 이런 거 좀 많지 않나요? 거기는 어떻게 저기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단독주택 시세가. 네. 저도 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왜 스케일업을 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게 왼쪽을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자 스코어 펑션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 갖고 또 트레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죠. 그 예전에 한번 첫 번째 주에 제가 이런 거 다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인풋이 세 개 피처로 돼 있어요. 그래서 x1, x2, x3. 그러면은 스코어 네트워크의 아웃풋도 세 개죠. 스코어라는 게 벡터 필드니까. 그러면 이제 스코어는 3디멘저널 벡터고요. 3디멘저널 벡터로 다시 3디멘저널 벡터로 미분하면 3x3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거의 트레이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이고널 엔트리들을 다 합하는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도 3디멘저널 벡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디디멘저널 벡터인 경우는 백프로퍼게이션이 D번의 백프로퍼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코어의 백프롭, 두 번째 스코어의 백프롭, 세 번째 스코어의 백프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디멘전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도 많아지면은 이 백프롭도 이제 상당한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스케일러블한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된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Q of X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하나 나온 샘플이고요. 이제 여기에 약간의 노이즈를 줍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를 줘서 perturbed 된 이제 이미지가 이제 요거죠. 이제 요건 약간 이제 노이즈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그 이 클린 데이터들의 스코어를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 퍼터브드 된 애들의 스코어를 갖다가 이제 매칭을 시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자코비안의 이제 트레이스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오버헤드인 셈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D by D 매트릭스 계산인데 이제 우리가 그 노이즈 퍼터브드 된 거에 이제 스코어 매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2011년에 파스칼 빈센트라는 친구가 또 이제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다 그 논문에서 이제 명확하게 다 증명이 돼 있는데요. 뭐 그거를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 빈센트가 증명하기를 노이즈 퍼터브드 된 거의 스코어 매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노이즈 퍼터브드 된 거의 모델 스코어와 그 다음에 이 그 뭐죠? 이거는 저기 perturbation kernel. 즉,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가우시안 형태로 쉽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은 x에서 x 노이즈 perturbed 된 것이니까 x에서 x tilda로는 약간의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 커널은 요거는 이제 가우시안 형태로 가우시안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노이즈를 약간 섞을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편에 매칭돼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퍼터베이션 커널을 그냥 미분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는 매칭이 데이터 스코어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정해 갖고 해야 되는데 퍼터베이션 커널은 이제 우리가 정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의 노이즈를 준 상태에서 매칭을 시키는 것은 디렉틀리 그냥 이 퍼터베이션 커널의 스코어랑 매칭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자코비안의 트레이스 자코비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스케일러블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대부분의 디퓨전 모델들이 거의 다 이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 다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몰라도 사실 뭐 그냥 뭐 코드 가져다가 뭐 많이 해보는 거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오늘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개를 그러니까 이 히바리넨의 컨트리뷰션과 빈센트의 컨트리뷰션 두 개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노이즈 퍼터브드 된 거에 스코어 매칭을 갖다가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코어 매칭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러블 하죠.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 퍼터브드 된 거에 스코어를 매칭한 거니까 사실 정확하게 클린 데이터에 스코어 매칭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근사적으로 한 셈이에요. 예.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막 엄청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은 가장 정말 이 친구가 대단한 또 친구예요. 양송. 죠 뭐 여러분이 그 양송의 톡을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서 한번 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은 전적으로 이 양송의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톡을 두 번 정도 들었었는데 굉장히 톡도 잘합니다. 뭐 아마 뭐 중국계 미국인이겠지만은 뭐 상당히 설명도 잘하고 아주 스마트한 분. 제가 오늘 아침엔가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AI 쪽에서 하나의 그냥 대표적인 컨퍼런스 중에 트리플 AI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트리플 AI가 가장 이 맨 위에 있는 컨퍼런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AI를 하는, 심볼릭 AI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베스트 컨퍼런스고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요새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뭐 티어 1, 티어 2. 그 컨퍼런스도 티어 1, 티어 2가 있거든요. 티어 1, 티어 2, 뭐 아니면 티어 1.5, 티어 3. 근데 이런 말을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 게임에도 티어라는 말을 쓰던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 롤 같은 거 게임 하시는 분 계세요? 뭐 당연히 있겠죠. 예. 거기도 티어란 말을 쓰던데요. 하여튼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트리플 AI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좋은 컨퍼런스인데 이제 제가 트리플 AI에서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트리플 AI가 이제 이거 논문 그 마감이었어요. 서브미션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뭐 혹시 여기에 논문을 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2026년 컨퍼런스는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심사 중에 이제 막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기를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브밋된 논문의 개수가 2만 9천 편이랍니다. 하나의 컨퍼런스에. 작년보다 두 배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두 배. 그러니까 이게 반만 해도 한 뭐 15,000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 그게 두 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씩 늘어나면 그거를 다 막 심사하는 게 진짜로 이제 보통 일이 점점 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2만 9천 편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원래 서미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해갖고 그냥 바로 리젝트 된 거를 빼니까 대략 한 뭐 2만 3천 편?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만 9천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 얘기는 이 중에서 중국에서 제출된 논문이 몇 편이나 됩니다. 중국에서 제출된 논문이 한 몇 편 정도 올 것 같아요. 2만 9천 편 중에. 그냥 guess. 2만? 자, 2만 나왔습니다. 2만 바꿔. 맞습니다. 걔네들 얘기에 2만 편이 중국에서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나라에서. 예. 영철송, 양송하고 어떻게 좀 뭐
친척 관계에 있으세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어우 나는 저기 영철 너는 양 그러면 같은 송씨끼리 한번 제너러티브 모델로 아 그럼 이게 송씨는 중국에서 온 성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중국도 송씨들이 꽤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 송영철 님도 그러면 조상님이 중국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송씨들이 다 중국에서 온 건 아니죠? 아니 그리고 뭐 사실 거기 다 뭐 예전에야 고구려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뭐 다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거기가. 예. 예.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저는 거의 전 세계 반 이상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반은 한국 땅이다. 예. 그렇게 이제 후손들한테 자꾸 가르쳐서 그 땅을 다 찾아갖고 오게끔 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믿고 싶어요. 그게 뭐 정확하게 누가 증명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 근데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예, 저쪽에 뭐 몽고라든지 아니면 몽고에서도 거의 그런 데들도 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뭐 이렇게 나라들 중국 땅에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세운 그 시조들을 보면은 신라나 고구려의 왕족이 가서 또 세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야죠. 솜씨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그 유대인 보세요. 피가 조금만 섞여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 그러니까 점점점 유대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응? 아니 그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가야죠. 뭐. 그래서 이 일단 인구가 많아야지 나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극을 굉장히 자주 그냥 계속 많이 보거든요. 제가 사극을 보는 이유는 예전에 저 뭐 왕이나 리더들은 저 어려운 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내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서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항상 저는 그런 게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제 사극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항상 처음에 그 리더의 결정을 대부분 신하들은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결정이라면은 다 그 신하들을 다 설득을 해서 그거를 따르게끔 해서 그게 이제 옳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사극에서는 항상 그거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항상 저는 좀 뭔가를 배우려고 해서 사극을 이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옛날처럼 진짜 사극 같은 사극이 없어서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 요새는 너무나 그냥 퓨전 사극만 있어서 네, 저는 그런 거는 안 좋아해요. 정통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개토대왕이나 아니면은 뭐 대조영, 왕건. 근데 거의 그런 걸 많이 보죠. 연개소문. 제가 한 대조영만 거의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하고 대조영은 거의 다 한 10번씩 보고, 주몽도 있었고, 뭐, 하여튼 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지금 대단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나라에서 2만 편이 나올 정도면은 그 논문의 퀄리티가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거예요. AI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국이 정말 지금 다방면으로 AI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극을 보면은 항상 이제 한국은 항상 그렇죠. 항상 어려움을 겪다가도
가끔씩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모든 거를 갖다가 딱 해결해주는 예. 이제 그런 사람이 AI에서도 이제 우리는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자,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 얼굴의 사진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해서 걔가 이제 그럴싸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이제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지금 맨 왼쪽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 샘플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뭐 왔겠죠. 사실 근데 우리는 뭐 정확하게 이거는 언노운이에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모르. 이거는 모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스코어 매칭 방법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매칭이 되게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뭐 앞에서 설명한 무슨 뭐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건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건 간에 이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우리는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모델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있어야지. 이거가 이제 우리 모델이야. 스코어 네트워크.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럴싸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어떤 x의 스코어 값이 뭐다라고만 x가 들어가면 스코어 값이 뭐다라고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제너레이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션은 아직 안. 그럼 이제 이때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런저빈 다이나믹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피직스에서 나온 거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코프체인 몬테카를로 뭐 아직 이런 방법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 이제 런저빈 다이나믹스는 그래서 이제 그 피직스 쪽에서 이런 게 사실 벌써 연구가 됐고 일단 뭐 이게 뭐 그렇게 일단은 처음에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코어가 있다면 스코어로부터 샘플링하는 방법으로서 란제빈 다이나믹스를 쓸 수 있는데 란제빈 다이나믹스는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어떤 이니셜 밸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아비터리한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 이니셜 밸류를 샘플링해서 그러면 x0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스코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스코어를 계산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으면 이제 x0에서 이 리커전에 의해서 x1이 계산되고 다시 또 x1이 x2를 계산하고 쭉 해갖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그 스코어에 해당되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그 분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자꾸 핵심은 뭐냐 하면 스코어가 있으면 그러면 란제빈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X를 샘플링 할 수 있다. 이 리커전에 의해서. 이거는 뭐 쉬우니까 그냥 뭐 어떤 그냥 이니셜 x0를 넣으면은 그다음 x1이 계산되고 다시 x1에서 x2가 계산되고 x2에서 x3가 해서 쭉 어느 정도 이터레이션을 거치면 그 xt라는 애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된다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퍼10 뭐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데이터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다양한 그 오브젝트들이 있는 10개 클래스를 갖는 이미지 데이터거든요. 이 사이판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런제빈 다이내믹스를 이용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제너레이션 한 거를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제너레이션 된 건데 엉망이죠. 제가 양성을 높이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은 아니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개발하는 러직을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면은 뭐 이때 샘플링은 어떻게 하느냐? 뭐 란자빈 다이나믹스를 쓰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테크닉들이고 그리고 이제 스코어 매칭 방법은 이제 히바리넨이나 빈센트의 이제 이런 스코어 매칭 테크닉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하고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하는 용도로 하고 뭐 란제빈 다이내믹스 가지고 와서 샘플링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의 대학원생들은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건 뭐 아이디어에는 문제가 없어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럴싸한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처럼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99%의 대학원생들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대학원생을 가르치지는 않았죠. 저는 저기 뭐죠? 소수의 정예만 네, 가르쳤지. 사실 저는 많은 대학원생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근데 차라리 그냥 많이 가르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요새는 들기도 해요. 왜 그렇게 소수의 정예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소수의 정예를 키우는 게 제 평생의 목표였었는데 물론 뭐 이제 뛰어나게 잘했던 뭐 몇 명은 있긴 있지만 소수를 키운 것 같아요. 소수의 정예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소수를 키운 게 아닌가. 네. 저는 이제 훨씬 더 뛰어나게끔 키우려고 했는데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30명들의 대박 학생, 뭐 그렇다면은 저의 어, 평생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까지 석사들도 배출한 게, 그러니까 박사는 한 15명 정도고요. 석사가, 석사가 한 30명 정도 되나? 뭐 석사는 그렇게 많이, 30명에서 한 50명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사들이. 석사도 그렇게 많이 제가 가르치진 않았어요. 제 수업을 이거 송영철 님이 저한테 상당히 힘을 주시는군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이제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30명이니까 사실 30명이면 거의 제가 평생 키운 석사 정도의 숫자 정도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제가 더 조금 더 최신 방법들도 뭐 더 소개를 드릴 테고. 하여튼 이제 좀 어렵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많은 기본적인 것들을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잘 적용하고 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뭐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좋은 논문을 쓰시든지 뭐 그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 괜찮은 방향이라고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원래 거의 대부분의 리서치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나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와서 안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하고 해서 안 되는지를 주면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파헤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양성은 이제 여기서 굴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은 이런 나이브한 어프로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 그러면 원래 이제 데이터의 덴서티가 이제 이러면 사실 데이터라는 게 모든 영역에서 다 probability 매스들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많이 데이터가 나오는 영역이 있고 거의 데이터가 없는 데들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는 영역이고 그나마 이제 여기가 조금 있는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영역은 데이터 스코어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영역들은 데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스코어도 굉장히 부정확한 거죠.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더라도 하이 덴서티 리전은 매칭을 하더라도 상당히 정확해지는데 모델이 데이터가 거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워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우 덴시티 리전에서는 굉장히 부정확하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노이즈 퍼터베이션. 그래서 약간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이 데이터에 주면은 이 하이 덴시티 리전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면은 이게 전부 다 쭉 더 이렇게 퍼지면서 하이 덴시티 리전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 커져요. 노이즈를 주면은. 그러면 거의 전 영역이 이제 상당히 정확해집니다. 노이즈를 줌으로써 오히려. 네. 그래서 이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아까 그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도 노이즈를 주고서 스코어를 매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노이즈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노이즈를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일부러 더 데이터에 노이즈를 주고 스코어 매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러면 이제 노이즈를 얼마만큼 주느냐? 그러면 여러 스케일로 노이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맨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가 노이즈를 좀 세게 준 거죠. 그러면은 쭉 더 많이 퍼져요. 그렇죠? 노이즈를 많이 주면은 더 쭉 이렇게 이제 디퓨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를 좀 더 적게 주고 그래서 다양한 세기로 노이즈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 다섯 개, 열 개, 실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뭐 한 100개, 막 200개. 그러면 그 각각의 노이즈를 준 것들에 각각 개별적으로 스코어를 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세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인덱스 i가 노이즈 세기예죠. 그러니까 제일 크게 줬을 때 그다음 크게, 그다음 크게, 그다음 크게 해갖고 L개만큼의 노이즈 크기를 줘서 그 각각의 스코어를 갖다가 매칭 시키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것들의 합이 최소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까 해서 하나의 방법이 이제 그 노이즈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예 그 노이즈 크기도 인풋의 하나로 이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인풋 들어가고 추가적인 노드가 노이즈의 크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노이즈 크기가 뭐 베리언스가 0.1로 줄 수도 있고 0.2로 주도 0.3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스코어들이 잘 매칭이 되게끔. 그래서 가장 크게 줬을 때 그다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스코어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스코어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노이즈 크기에 대해서 스코어를 갖다가 매칭을 시키고 거기서 다시 그 란제빈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 그러면은 다양한 노이즈 크기가 있으니까 어,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가장 노이즈가 큰 이 여기서 이제 란제빈 다이나믹스로 샘플을 해요. 뽑아요. 그거를 다시 이니셜로 해갖고 그 다음 이제 노이즈 크기에 대해 집어넣고 다시 또 그 리커전을 거쳐서 다시 여기서 샘플을 뽑고 이거를 다시 이니셜로 해서 이렇게 점점 해갖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샘플을 뽑으면 그게 이제 그 어닐드 란제빈 다이나믹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은 없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줘서 스코어 매칭을 하고 이제 이게 뭐 10개, 20개, 100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로 노이즈를 줘서 다 그 스코어 매칭을 하고 어닐드 란제빈 다이나믹스로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트레이닝 데이터랑 흡사한 그런 애들이 이제 점점점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충분히 성공적이에요. 근데 또 양성이 또 대단한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파이나잇에서 인피니트로 이제 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개 정도의 노이즈 스케일을 뭐 자기가 정해갖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럼 왜 100개? 200개로 하면은 300개로 하면은 에이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노이즈 스케일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제 이 노이즈 레벨을 무한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뭐 대다수 분들은 뭐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그러나 이제 그냥 어떤 건지만 보면 뭐 그리고 거의 지금은 다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들은 제가 이제 양송의 슬라이드가 잘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항상 제가 어디서 갖고 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놔요. 제가 만든 거는 그냥 표시가 없지만은 그 슬라이드를 만약에 어떤 누군가 거를 갖고 오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거의 다 사실 이 강의는 거의 양송의 그 슬라이드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노이즈 크기가 이제 시그마 1이 제일 작고 시그마 2, 시그마 3 이제 점점점 커진다면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이즈를 갖다가 더 조금씩 더 계속 더 준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 클린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노이즈를 줍니다. 약간의 노이즈를 주면은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이 좀 약간 이렇게 그 뭐죠? 디퓨즈 되죠? 또 노이즈를 주고 또 노이즈를 주고 해서 계속 노이즈를 더 세게 주면은 거의 퓨어 노이즈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에다가 계속 노이즈를 줍니다. 더 점점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래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고 완전히 노이즈한 걸로 바뀌고 계속 노이즈를 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그 노이즈 스케일을 쓸 건데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씩 더 세게 주면은 궁극적으로는 거의 퓨어 노이즈로 가서 그냥 가우산 노이즈로 가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는 이제 뭔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랐는데 노이즈를 자꾸 주다 보니까 노이즈를 줬더니 조금 이제 이 두 개의 봉우리가 좀 더 붙고 점점점 노이즈를 주면 이제 이게 그냥 가우산 하나의 봉우리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는 요만큼 줬는데 더 촘촘히 하자. 개수를 더 늘리자. 그럼 뭐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아까는 요 정도에서 이 사이사이에 또 노이즈 주는 거를 더 늘리고 그러다가 에이 뭐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걸 하느냐 인피니트한 걸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perturbed distribution이 원래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쫙 계속 노이즈를 주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퓨어 노이즈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얼핏 예전에 아니 만약에 이제 디퓨전 모델을 대략 어디서 설명을 들은 분들은 거기도 뭔가 이렇게 막 노이즈를 줬다가 다시 디노이징 하는 걸로 이제 이 제너레이션 모델을 갖다가 뭐 학습을 한다는 걸 얼핏 들으셨을 텐데 이거 사실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노이즈를 주면 노이즈를 지금 어느 t라는 순간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t는 처음에 이제 이 그냥 원래 클린한 데이터가 이제 0이에요. t가 0, 시간이 이제 0. 점점점 쫙 줘갖고 마지막에 퓨어 노이즈로 바뀌는 것이 이제 라지 t. 그럼 이제 이 중간은 그냥 진짜 어떤 스몰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이 P0x에서 여기는 이제 PTX고 요 사이는 이제 P small t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쭉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의 하나의 그냥 데이터가 쭉 노이즈가 섞여지는 거는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변하는 거에서 어떤 하나의 트로젝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의 데이터죠.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은 그 이미지의 노이즈를 계속 섞는 거는 지금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하나의 트로젝토리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이즈를 섞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게 디퓨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거를 생각하셔도 돼요. 디퓨즈라는 거는 어떤 투명 유리컵에 이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잉크방울 하나를 갖다가 딱 떨어뜨리면 이제 걔가 쫙 디퓨즈 돼갖고 완전히 시커매지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한 이제 이 병에 담긴 깨끗한 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잉크를 하나 살짝 떨어져서 시커먼 물로 바뀐 데가 이제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디퓨전이죠. 예? 아니면은 뭐 방 안에서 한 사람이 방구를 끼면은 그 냄새가 쫙 디퓨즈 돼가지고 이제 방 안으로 쫙 퍼지는 거나 마찬가지. 뭐 그것도 다 디퓨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여기도 이제 노이즈를 섞어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디퓨즈 되는. 그러면은 이런 트로젝토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느냐? 이건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수학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거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지금 아주 심플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지금 이 경우는 dxt 이퀄 시그마 오브 t. 그러니까 시그마 오브 t라는 건 t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노이즈 스케일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DWT고, 그러니까 WT는 이제 위너 프로세스인데 그 위너 프로세스를 미분하면 가우시안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는 원래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그러니까 forward time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일단 드리프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그냥 시그마 오브 t라고만 했는데요. 뭐 이제 드리프트까지 뭐 고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리버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 포워드고요. 반대쪽 리버스가 이것 쪽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한 데이터에서 디퓨즈 되면서 퓨어 노이즈로 가는 쪽이 포워드 패스예요. 퓨어 노이즈에서 반대로 노이즈가 점점 없어지면서 완전히 클린한 데이터로 가는 것이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뭐예요?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퓨어한 노이즈 하나를 딱 주면은 리버스 프로세스를 타고 쭉 가고 점점점 노이즈가 없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클린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제너러티브 모델이 바로 이것이 제너레이션이다. 이쪽이 리버스가 여기가 이제 제너레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퓨어 노이즈잖아요. 퓨어 노이즈에서 클린한 데이터로 가는 쪽이 제너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델링 할 수 있으면 포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이거를 갖다 뭐 타겟 노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가우샨 그냥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가우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냥 가우샨 노이즈를 계속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샨 노이즈를 계속 줘서 가우샨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델링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걔는 그냥 가우샨 노이즈를 조금 하나 샘플링해서 주면은 리버스 프로세스를 타고서 뭔가 하나의 클린한 데이터가 빵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은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델링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포워드는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놓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 포워드 SD는 우리가 딱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버스는 리버스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스코어가 나타납니다. 리버스에서.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스코어를 학습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스코어를 이제 학습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그 방법을 여기다가 쓰면 리버스 프로세스가 모델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걔가 이 퓨어 노이즈를 클린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이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제 디퓨전 모델도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조금씩 노이즈를 주고 거기서부터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퓨어 노이즈에서 클린 데이터를 줘. 이게 사실은 디퓨전 모델의 핵심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기법이 이제 디노이징 프로바빌리스틱 디퓨전 모델이라는 기법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스코어를 쓰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나중에 이제 이퀴벌런트하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애초에 논문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막 앞에서 배우는 것들은 거의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요거 하나만 일단 오늘은 마음에 담고 가시면 돼요.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섞는 거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는 건데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할 수 있으면 그게 제너레이션이 된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쓰이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법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쉽게 막 한 몇 편의 논문을 최소한 꼼꼼히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딱딱딱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뭐 내일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베리에이션 인프루언스라든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뭔가 이게 왜 제너러티브 모드 이제 뭔가 왜 그런지 조금 이제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네. 교수님 질문 하나 네. 드려볼까요? 네. 네, 그 포워드에서 네. 포워드하고 이제 리버스 하면서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이해를 했는데요. 네. 언뜻 느끼기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노이즈를 넣어서 그 밀도 높은 것들을 퍼트린 다음에 거기서 퍼트렸던 인자 역할을 했던 노이즈만 제거하면서 밑에 남아있는 선명한 이미지를 얻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뭐, 견인 역할을 노이즈가 한 것인가, 이 이미지를 퍼지게 하면서 선명한 이미지가 밑에 잔상으로 쭉 퍼지도록 그런 네. 역할을 한 것인가 네. 아니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또 뭐 노이즈를 넣고 디노이징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 다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이 디퓨전 모델을 설명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또 그것까지 보면은 더 조금 이해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너러티브 모델들 보면은 막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을 거의 다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디퓨전 모델 중에서도 특히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모델들이 이해가 쉽고요. 그러나 얘가 뭐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가장 큰 단점은 얘가 성능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제너레이션을 하려면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뭐 컨티뉴어스 하지만은 그건 이론적인 거고 우리가 저기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컨티뉴어스가 아니죠. 그럼 대략 이게 한 1000번 정도의 이 리커전을 거쳐서 제너레이션이 돼요. 대략 한 1000번 정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제너레이션은. 그냥 바로 뻥 샘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1000번 정도 리커전을 쭉 거쳐가지고 딱 나오니까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데 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는 게 이제 이거의 이제 단점이고 그거를 어떻게 스피드업 할까가 또 연구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또 플로우 매칭이라는 기법이 또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강의는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찬바람 불면은 플로우 매칭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송이요? 양송 뭐 거의 이 정도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한 획을 또 긋는. 그러니까 이제 뭐 겐도 한 획,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도 한 획,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도 한 획이죠. 그 세 개를 봤을 때 저는 디퓨전 모델이 가장 그러니까 머신러닝 하는 사람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제일 저는 조금 더 컨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좀 더 쉽지가 않다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에 친숙한 사람이면은 그거는 제일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아무리 이론이 어렵대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거고요. 걔는 상당히 좀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만 그렇게 이론적이지는 않아요. 좀 이론이 좀 딸리는. 근데 디퓨전 모델은 또 이 전통적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과도 좀 잘 또 엮이면서
근데 뭐 이 디퓨전 모델을 이 논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그 디퓨전 모델은 훨씬 더 전에 이미 또 어느 정도의 발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그 스코어 베이스드 기법을 이렇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에 썼다는 것이 이제 상당한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면 천재죠. 천재라고 생각해도. 근데 천재는 많습니다. 음. 근데 이제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이 이제 아주 소수인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누구죠?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존 폰 노이만 같은 사람이 이제 천재 중에 천재. 나 뭐 아니면 뭐 천재 중에 천재는 뭐 존 폰 노이만이나 뭐 가우스나 뉴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재 중에 천재. 음. 자, 자 이제 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